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뭐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들 7,300억 네. 정도를 순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등락 비율이라고 하죠. 네. 지금 화면 좀 가까이서 당겨서 좀 보시겠으면 맨 상단에 보면은 코스피 등락률, 코스닥 등락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야,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지수 플러스고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뭐 등락에서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은데 뭐 코스피는 그래도 좋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7,000원 넘게 오랜만에 또 매수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뭐 10개 중에서 한 2개 오르고 한 1개, 2개도 못 올라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종목 죄다 알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냐? 지금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해가지고 전자닉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엔비디아 관련된 뭐 반도체의 몇 개 종목들만 조금 움직이고 있죠. 그럼 네. 예측하셨던 조정의 구간이 지금 구간이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 특정 종목 가지고만 지금 집중적인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관과 금융투자 개인들은 팔고 있고.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뭐 몇 개월, 뭐 1년 넘게 만에 거의 이제 7만 전자를 회복했죠. 네. 7만 전자 됐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10만 예, 닉스. 11일 닉스입니다. 11일 닉스. 예. 11만 원 지금 넘어갔을걸요. 아까 뭐 터치를 한 것 같은데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거의 22개월 만에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대부분 반도체를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반도체 소보장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명한 거 아니까. 네, 그 정도는 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귀신. 예. 이거예요, 이거. 들어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 지금 지수도 뭐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때 2,570에서 2,580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오버 나오면 2,600 한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당겨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2,600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조심은 해야죠. 항상 이럴 때가. 예, 지금 갭으로 좀 많이 좀 당겨놓은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엔비디아 쪽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지만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을 좀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요. 저는 솔직히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뭐 등락 비율도 등락 비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가격이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또 급락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밑으로 계속 하방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반등 나왔다가 또 죽고 반등 나왔다가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언제 봤냐면 19년도에 봤습니다. 19년도요? 네, 19년도에 이런 경우가 벌써 나왔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 미중 무역 분쟁 한창 활발했을 때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조금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기대하는 심리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삼성전자 예, 왜 또 7만 원 넘어가니까 살려고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갈까봐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5만 원대는 죽어도 안 사시더니 7만 원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또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기회 이대로 쭉 안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항대 7만 원 돌파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수는 그렇게 뭐 좋게 보는 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느낌으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뭐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락 파동입니다. 뭐 이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데이터랑 수급 그리고 채권 가격까지 동향까지 살펴보면은 비건전한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몇 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 없으면 오늘은 계좌가 좀 손실나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뭐 그 그렇게 자세죠, 예. 네, 그런 예. 표현을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건전하지는 않은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오늘 장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 선택에 더 신중해야겠죠.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NC소프트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신작을 공개했는데 제가 게임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게 별로입니까? 네, 뭐
이 혹평까지 또 나오면서 주가를 막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종목을 잘 못 갈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게임주를 사실은 제가 딱 두 개를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넥슨 게임즈는 성공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반전을 좀 기대한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어제 좀 하락이 나오길래 어제 장중에 손저가가 이제 터치를 하면서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저점 근처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게임 유튜버들 영상을 봤어요. 오. 이 게임에 대해서 봤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니지 아실 거예요. 리니지 관련된 리니지 아이크랑 유사한데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했지만 역시나 좀 뭔가 좀 실망스러운 이런 뭔가 이 화질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BM 모델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한테 혹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영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차트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여기서 어제 손저가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네. 참 차트 보면은 이거는 정말 계속 이거 뭐 반등 주면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반전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아예 깨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이거 NC소프트 주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는 전저점 다시 한번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신작이 없어요. 그럼 또 그 다음 신작까지 기다려야 되려면 좀 약간 좀 이제 그런 텀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4개월 뒤에 또 신작 나오거든요. 4개월 동안은 그러면 이 기술적 리바운딩 거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지지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중요한 손절 라인가를 깼습니다. 깨버려가지고 이 종목은 조금은 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NC소프트 주주분들은 무작정 뭔가 이제 추가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좀 신작이 나올 때 뭔가 그래도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게 성공하면은 탁 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자리에서 뭔가 급락 나온다 무조건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전저점 테스트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아마 전저점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역시 게임주는 그냥 넥슨 게임즈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늘 배웠네요. 다시 게임에 대한 신작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유저들의 반응은 BM 모델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냉담했다. 이게 하락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에서도 게임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나왔을 때 게임주는 참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또 매니저님이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리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다음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내화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이미 이걸로 수익을 30% 넘게 받고 재공략하고 있는데 장중에 또 5%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더 갈까요?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꾸역꾸역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라가고 있고 그럼 통상 이제 시장 하락 나올 때 페라이트가 가거든요. 페라이트랑 광물 쪽이 가는데 오늘 지금 상신전자 상한가 들어가고 삼화전자도 급등 랠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3등주 경우로 한국내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동국 RNS도 오늘 올라갔고요. 이전에 페라이트 관련주. 근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삼화 쪽이랑 아니면은 이제 상신 쪽을 소개를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좀 소개시켜드렸으면은 오히려 목표가 달성했을 텐데 약간 좀 후발주자로 좀 느껴지는 듯한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의견을 드릴게요. 홀딩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시장 빠질 때 페라이트가 갔었잖아요. 통상. 근데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물론 코스닥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마 상신전자 상한가 들어가고 삼화전자,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도 막 이제 급등이 좀 더 나올 때 약간 이런 종목들이 멈출 때 약간 좀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조금 이제 후발주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전고점 근처까지 제가 일단 본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목표까지 홀딩하자.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요, 약간은 좀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리바운딩이 나오는 기술적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국내화는 최소한 못해도 10% 이상을 목표가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좀 더 홀딩하면은 수익을 더 누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대한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인데. 웃음이 막 나오십니까? 이 종목만 생각해도. 이거 갈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갈 것 같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두 종목이 아마 잘 가지 않을까.
뭐 오늘 안 가더라도 다음 주에 잘 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은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을요. 또 페라이트 갖고 왔는데 플러스 방사능까지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왔고요. 오늘 종목은요. 한창산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위대한 투자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코드번호 079170이고요. 한창산업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학 계열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두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릴게요. 방사능 해독 관련된 재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왜 방사능 해독 쪽을 봐야 되느냐? 아마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에 지금 러시아의 동맹국이죠. 벨라루스에서 원래 러시아 쪽 국토에 있었던 본토에 있었던 핵을 전술핵 자체에 대한 그 기지를 벨라루스 쪽으로 서쪽으로 더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경계 라인을 좀 더 확대 전선을 구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전술핵 관련된 또 이슈 부각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 말고도 뭐 대정화금이라든지 뭐 이 대화제약 이런 해독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죠. 국내 유일의 페라이트 원료 상하 망간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창산업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사마 그룹주라든지 또는 이 상신전자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멈출 때 그때 2등주가 1등주 치고 가면서 막 급등 랠리가 이전에도 한번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창산업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창산업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잘 갈 것 같아서 막 미소가 절로 나는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보세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두들길 가능성은 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산발적인 거래량을 통해서 뭐 아직은 메이저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5일 이동평을 타면서 유의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매수 적기에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창산업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고점 근처까지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9,000원 선, 이전에 정고점이 18,97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두고 아마 터치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19,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저가도 당연히 넉넉하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저가는 14,0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 라인은 14,000원이었습니다. 한창산업 기억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위대한 투자의 두 번째 종목, 네. 금요일 마무리인데 이 종목으로 좀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죠. 이 종목 최후의 한 방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 종목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료주 갖고 왔어요. 사료주인데 대장인데 대장 역할하는 종목인데 대장이 좀 눌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5위 이동평에서 딱 지지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대한 투자 두 번째 종목은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218150이고요. 미래생명자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써있죠. 사명에 생명자원. 그것도 약간 좀 헬스케어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강식품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료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료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모멘텀인데 사실은 뭐 확대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이 한창산업 그 해독 관련된 부분들이죠. 방사능 해독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릴 때 벨라루스 쪽으로 러시아 전술 핵기지 이 기지를 이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7월 흑해 곡물 협정 파기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그 러시아의 그 군사위원회 그 부의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마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연설도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쉽게 올해 안에는 우러 전쟁이 끝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신냉정 시대에서 이제 나토가 계속 뭔가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입장에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전술적인 부분들을 군사 전술적으로 그런 압박을 좀 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할 수 있겠죠. 이상 기후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또 식량 관련된 또 이런 난이 또 경험을 우리가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대
4위권입니다. 4위권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매수하기 적기다. 네, 맞습니다.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저는 이제 막 제가 항상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뭔가 이제 막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안 가지고 나오거든요. 많이 가봤자 한 4, 5% 정도 또는 뭐 거의 보합에서 또는 음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네.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도 딱 좋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제서야 사실 이 식량 관련된 이 모멘텀이 여기서 300이 이동표에서 장기 이동표에서 돌파하고 나서 좀 눌렸을 때 만약에 이게 끝났더라면 여기서는 질질질질 뭔가 빠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선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N자 파동 만들어줬습니다. N자 파동 만들어주는데 이 N자 파동이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들을 저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뉴스 플로우 자체가 우러 전쟁 관련된 지정학적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이슈들이 조금씩 몇 개는 좀 7월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좋은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5위 이동평균선에서 딱 지지받고 리바운딩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좀 단기라도 좀 멀리 보겠습니다. 1만 원 이전 가격인 9,5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매물대 차트를 한 2년 차트를 딱 놓고 보니까 지금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요 라인이 한 8,000원대거든요. 8,000원대가 매물대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 매물대가 9,000원 중반대예요. 그래서 요 사이는 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딱 나오면 여기서 요 근처까지는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9,500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안 가겠습니다. 넉넉하게 말씀드릴게요. 6,500원 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6,500원, 목표가 9,500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까지 앞서서 한창산업 두 가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에 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쉬면 또 거래일도 짧기도 하고 다음 주는 5월의 마지막과 6월의 시작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거 뭐 한 좀 몇 분 정도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넉넉하게 말씀 주세요. 넉넉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아웃퍼폼을 좀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내렸고, 그죠? 형님 내리니까 아우도 내리죠. 코스닥도 내렸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근데 코스닥은요. 딱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딱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차전지 밀리니까 약간 좀 주저하면서 밀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 전자닉스 관련된 부분들이 아웃퍼폼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들. 제가 녹색 밴드에다가도 그 캔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딱 요 구간에서 딱 멈추고 약간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엑스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5월 30일 날 나올 겁니다. 5월 29일이나 30일 사이에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원래 2011년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급락이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S&P 500과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마이너스 18%에서 20%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면서 뭔가 이제 손가락 하트 날리면서 네. 뭐 악수하면서 끝내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근데 0.1%의 가능성은 혹시나 모르니까 알고는 있자. 그게 뭐냐? 블랙스완이겠죠. 네. 블랙스완. 블랙스완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뭔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뭔가 이제 경제라는 주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2011년도 때도 에이 설마 하겠어 하다가 한 번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계속 하락장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1%의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자. 근데 99%는 저는 잘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다.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좀 조심을 하자. 네. 예,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오늘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하면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까지 그리고 6월을 향한 전망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또 무료 방송은 원래 있는 날인데 어제 하셨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안 돼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네.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신광섭 또는 엠비영도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이게 점잖하게 얘기하지만 밴드에다가는 좀 촐천살인 멘트를 많이 칩니다. 너무 좋아요. 예.
현금 보유하자. 뭐 아니면 좀 재미나게도 좀 이제 비율을 섞으면서 네. 시장이라든지 뭐 뉴스에 따른 종목들 관련된 코멘트도 좀 남겨드리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녹색 밴드에다가 엠뱅고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 그리고 싹 스쳐 지나가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밴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